오늘은 한 어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여름날 바다에서 딸을 잃고 30년 동안 슬픔 속에서 살아가다 운명처럼 딸과 다시 마주하게 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1994년 8월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8 그리고 딸 수아는 5살이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여름 휴가를 위해 강원도 양양의 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함께했던 그 여행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온전한 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아는 유난히 바다를 좋아했어요. 해변에 발을 딛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죠. 까만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작은 양볼은 햇살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알았을까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줄은. 엄마, 나 파도랑 놀고 싶어요. 수아의 조그마한 손이 내 손을 잡아당기던 그 감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우리의 발목을 간지럽히자 수아는 깔깔거리며 웃었죠. 그렇게 우리는 물가에서 놀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수아는 제 품에 안겨 비명을 지르고 파도가 빠지면 다시 바다를 향해 달려가곤 했어요. 점심을 먹은 후 수아는 더 신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잠시 시선을 뗐어요. 단 몇 분, 아니 몇 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저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니 멀리서 파도에 휩쓸려가는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수영복. 수아의 수영복이었습니다. 수아야? 제 목소리가 해변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몸을 감싸고 파도가 제 얼굴을 때렸지만 오직 수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너무 거셌고 제 힘은 너무 약했습니다. 남편과 해변의 구조대원들이 저를 억지로 물 밖으로 끌어냈을 때 저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해변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하늘을 가르는 구조 헬리콥터, 바다를 뒤지는 구조대원들.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다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를 돌려달라고, 제발 수아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바다는 무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까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색은 계속됐지만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고 우리는 빈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덜해진다고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고통은 생생합니다. 매일 밤 꿈에서 수아를 안고 매일 아침 현실에서 그 품이 비어있음을 깨닫는 고통. 그 죄책감과 후회는 결국 제 결혼 생활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5년을 버티다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거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매년 8월이면 그 해변을 찾는 의식만은 지켰습니다. 수아가 사라진 그 자리에 꽃을 놓고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만이 제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많이 늙었지?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하얘졌어. 내가 이제 35이 되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혹시 아직도 바닷속에 있니? 아니면 살아있을까? 엄마는 아직도 매일 기도해. 내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이런 대화는 항상 제 눈물로 끝났습니다. 어쩌면 미친 짓일지도 모릅니다. 30년간 죽은 딸에게 말을 건네는 광기. 하지만 그것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수아를 그리워하며 여전히 그날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세상에 홀로 남겨진 노파로
잃어버린 시간 속에 갇힌 채로 말이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만 때로는 기적 같은 선물을 안겨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은 작년 가을 제가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9월의 어느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약을 타러 동네 약국에 갔다가 옆 마트에 들러 간단한 장을 보고 있었죠. 요새는 혼자 사니까 장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라면 몇 개, 김치, 두부 정도면 일주일은 거뜬히 살았으니까요. 늘 그렇듯 무심코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문득 어디선가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제 귓가에 맺혔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제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과자 봉지를 들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동그란 눈, 작은 입, 그리고 웃을 때 오른쪽 볼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까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수아가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놀라서 과자를 떨어뜨렸고 아이는 웃으며 주워서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아이의 팔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반점. 수아의 몸에도 있던 그 특별한 반점.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윤아, 뭐하니? 빨리 오렴. 남자의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이 할머니 아픈가 봐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감촉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아야,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하윤이에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때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자기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애를. 잠깐만요. 제발. 제 간절한 목소리의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연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노파가 자기 딸의 손을 붙잡고 우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 팔목에 그 하트 모양 반점. 제 딸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 남자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에서 아이의 손을 빼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하윤이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반점. 그리고 이 아이의 얼굴이. 제발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남자는 이제 완전히 경계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아들고 제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말을 나누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나갔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일으켰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아이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 그 반점,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그 마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침내 일주일 후 그 아이와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는 제가 마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없이 혼자였어요. 그는 저를 피해 가려 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실례를 했어요. 하지만 제발 잠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제 눈물 어린 표정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분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는 마트 옆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다에서 웃고 있는 5살 수아의 사진이었죠. 그날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제 딸 수아입니다. 30년 전 강원도 양양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가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연히 닮았을 뿐이에요. 그 하트 모양 반점은요? 그건 우연일 수 없어요. 제 딸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어요.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저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당신 부인은 혹시 입양됐나요? 아니면 어릴 때 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아니면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죠?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빛, 30년 만에 처음 보는 그 빛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발, 당신의 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3일 후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같은 카페에서 만나겠습니다. 제 아내도 함께 갈게요. 기다림의 밤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만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주문한 커피는 그냥 식어갔고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 만났던 남자가 들어왔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0 중반의 여성, 단정한 긴 생머리, 수아를 닮은 눈과 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수아의 모습이 어른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 그 여자 역시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남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분이 제 아내 이수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현우고요. 이수아. 같은 이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영입니다. 수아는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를 어머니로 인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의 딸, 하윤이는 어디 있나요? 오늘은 시어머니 댁에 맡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수아의 답변은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지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신을 처음 뵙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물론 하트 모양 반점 이야기는 놀랍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신은 입양되었다면서요. 제 질문에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촌에 사시던 노부부께 입양되었어요. 이제는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요. 언제요? 언제 입양되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994년 여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5살 때쯤이요. 1994년 여름. 수아가 사라진 그의 그 계절.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고요? 5살 이전의 기억이. 수아는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 머리를 다쳤대요. 바닷가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기억이 사라져 있었다고 해요. 양부모님이 제게 새 삶을 주셨죠. 바닷가에서 발견.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들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죄송하지만 그 반점을 볼 수 있을까요? 수아는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 작은 하트 모양의 붉은 반점. 모양, 크기, 위치까지 완벽히 동일했습니다. 저의 딸 수아도 바로 거기에 똑같은 반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수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 증명할 수 있나요? 정말 제가 찾고 계신 그 딸이라는 것을. 제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5살까지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반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아는 앨범을 페이지마다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수아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에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우리는 함께 의료원에 가서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저는 수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었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강릉 근처 작은 어촌의 어부 부부였습니다. 이철수와 강영숙 부부. 그들은 아이가 없어 늘 외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철수 씨가 바다에서 떠밀려온 작은 몸을 발견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이는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아동과 일치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결국 노부부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고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아는 그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직장을 얻고 그리고 현우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공백만 빼면요. 양부모님은 그녀가 18이 되던 해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일, 기억을 잃은 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를.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가끔은 궁금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수아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함께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모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일치율 99.9999%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 역시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그리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수아에게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저 역시 수아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기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자.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검사 결과 이후 수아는 하윤이를 데리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 하윤이를 안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의 딸, 내 손녀. 그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금세 저와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때 묻지 않았죠. 하윤이는 저를 할머니 라고 불렀고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녹아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아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아가 처음 걸었던 날, 처음 말했던 날, 좋아했던 음식, 싫어했던 옷, 자주 부르던 노래까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아의 눈에서 때때로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꿈을 꿨어요. 처음으로 저를 엄마 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니?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수아야 하고요. 그리고 분홍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수아의 잃어버린 기억이 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맞아, 수아야. 그날 너는 분홍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불렀지. 전화기 너머로 수아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녀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라는 것을. 그 후로 수아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파편적으로 과거의 조각들이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기억해냈고 또 어느 날은 우리 집 마당에 있던 그네를 기억해냈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품이. 그리고 그리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았던 모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의 상처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함께 첫 명절을 보냈습니다. 수아와 현우 그리고 하윤이까지. 처음으로 제 집에 가족이 가득 찼습니다. 하윤이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가득 채웠고 수아는 제가 하는 요리를 옆에서 배웠습니다. 현우는 이제 저를 장모님 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여름에 그 바다에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간 악몽으로만 남아있던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상실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는 30년 만에 다시 그 해변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딸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 봄이 한창일 때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을 팔고 수아의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중심은 수아와 하윤이었으니까요. 정말 이사 오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엄마. 수아는 제 결정에 기뻐했고 현우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5월 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하윤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수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종종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바로 제 집으로 와서 같이 놀자고 졸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간 꿈꿔왔던 삶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윤이가 그린 그림에는 5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하윤이, 할머니,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 그 그림을 보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하윤아, 여기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는 누구니? 바다에서 엄마를 구해준 할아버지요. 엄마가 말했잖아요. 바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구해줬다고. 순간 수아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윤이는 양부모님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는 2쌍의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 또 하나는 그녀를 바다에서 구해 새 삶을 준 부모. 그래, 하윤아.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엄마를 구해주셨으니까. 수아는 하윤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잃어버린 세계와 새롭게 찾은 세계. 7월이 되자 우리는 드디어 그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해변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적했던 해변이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 있었고 높은 건물들과 펜션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거친 파도가 해변을 때리고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잠시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라졌던 거죠. 그래, 이곳이야. 저기 바위 근처에서 놀다가. 수아는 천천히 그 바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하윤이를 안고 뒤따랐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에서 수아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바위에 도착한 수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파도 소리가 우리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기억나요. 여기서 놀았던 것이. 그리고 파도가 나를 데려갔던 것도. 수아는 천천히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현우는 하윤이를 내려놓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섭고 춥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 끝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손이. 수아는 천천히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현우는 하윤이를 내려놓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아의 옆에 섰습니다. 이제 괜찮아, 수아야. 넌 돌아왔어. 수아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우와 하윤이도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4사람은 바다를 향해 서서 과거와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매년 여기 오게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수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이 바다는 저에게 상실과 슬픔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기적과 재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수아를 구해주신 양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30년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하며 바다는 수아를 데려갔지만 결국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파도가 데려간 내 딸을 운명이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해변을 떠나기 전 하윤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어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예쁘죠? 작고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우리 가족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수아는 제 팔짱을 끼고 현우는 하윤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하윤아. 저기 멀리 수평선이 보이니? 그곳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단다. 현우의 말에 하윤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아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상? 언젠가 우리 하윤이가 더 크면 함께 모험을 떠나보자.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30년 전 이 해변에서 사라졌던 수아의 웃음소리와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해변 근처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비큐를 준비하며 수아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수아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가끔은 양부모님이 그리워요.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지만 동시에 엄마를 30년간 만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쌍의 부모님이 함께 있었고 그것은 이제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윤이가 잠든 후 우리 세 어른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우는 가운데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우리는 서로를 탓했어. 내가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고, 아빠는 더 빨리 뛰어들었어야 했고. 그렇게 서로를 탓하다 보니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됐단다. 5년 후에 이혼했고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고 지냈어.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수아의 조용한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제 친부모인 우리가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찾아볼게. 아마 그도 널 만나면 정말 기뻐할 거야. 현우는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해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바다에서의 여행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아의 기억은 더 많이 돌아왔고 우리 사이의 유대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와 딸로서 우리는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아의 부탁대로 저는 그녀의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혼 후 우리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지인들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모았고 결국 그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연락처를 얻어 전화를 걸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여보세요. 철민 씨. 저예요. 지영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 목소리를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지영.
어쩐 일이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동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혼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고 수아의 사고 이후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말해줄 수 있어?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장 중요한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수아를 찾았어요. 우리 딸이 살아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놀람, 불신,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진짜예요. DNA 검사도 했고 모든 게 확실해요. 수아는 바다에 빠진 후 어부 부부에게 구조되어 살아남았어요. 기억은 잃었지만 건강하게 자라서 결혼도 했고 딸아이도 있어요. 당신의 손녀죠.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인한 남자였던 그가 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어디에서 만날까?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수아와 현우, 하윤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수아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리고 있었고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만나지 않은 전 남편 그리고 그에게 우리 딸을 소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우리에게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철민 씨였습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수아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수아, 정말 너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철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다가와 수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그 순간 하윤이가 앞으로 나와 철민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세요? 그 말에 철민 씨는 하윤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윤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란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철민 씨는 이혼 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키워 성공했지만 늘 가슴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사라진 후 그는 매년 그날이 되면 혼자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내가 사라진 후 내 삶은 의미를 잃었어. 술과 일에만 파묻혀 살았지. 아마 그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 수아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부인 사람을 만난 혼란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철민 씨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우리 가까이 이사했고 자주 하윤이를 데리고 놀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여름 우리는 모두 함께 다시 그 바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철민 씨도 함께였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우리는 3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실과 비탄의 기억이 아니라 감사와 기적의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서 수아를 빼앗아 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려주었어요. 제 말에 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이제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현우는 하윤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바닷속에는 인어공주가 살고 있어요? 하윤이의 천진한 질문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와 화해했습니다.
30년간의 원망과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바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우리는 이 바다를 찾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장소로. 파도가 데려간 내 딸을 운명이 다시 돌려준 그 기적에 감사하며 이제 저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 손녀 그리고 다시 만난 전 남편까지 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아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현우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윤이는 갑자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었죠. 그리고 철민 씨도 30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어느 날 수아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양부모님의 유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아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영숙 여사의 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저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그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아를 처음 발견한 날부터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8일, 오늘 남편이 바다에서 아이를 구해왔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의식이 없고 온몸에 상처가 있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일기를 읽으며 우리는 그 노부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아를 소중히 여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언젠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알아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항상 궁금해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의 딸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또한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 너를 찾고 있을 다른 부모님이 계실 거라는 것을. 만약 언젠가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축복을 전해주렴.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이 세상에 너라는 아름다운 생명을 주셔서. 그 글을 읽으며 우리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고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상실과 회복, 슬픔과 기쁨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해요. 2번의 삶을 살게 되어서. 수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아는 2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한지영과 한철민의 딸로, 또 한 번은 이철수와 강영숙의 딸로. 그리고 이제 그 2 삶이 하나로 합쳐져 완전한 수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꿈에 어린 시절의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5살 수아가 해변에서 뛰놀다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슬픔과 죄책감이 마침내 저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났네요. 어느 저녁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슬픔과 상실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희망과 기쁨 그리고 감사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네요. 수아의 말에 우리 모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우리 가족은 마침내 완전해졌습니다. 파도가 데려간 수아를 운명이 다시 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고 깊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바다 소리를 들으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상실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과 감사의 기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억입니다. 파도가 데려간 내 딸, 운명이 돌려준 기적.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로.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기적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30년의 아픔 끝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가족.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